마지막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보면 그렇게 그 초반에 앞부분에서 사고 난지 이렇게 요 끄시거든요. 조금씩. 제가 예, 계속 끄세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 한 글자를 끌지 말라는 건가? 예, 맞아요. 마지막 한 글자 저 안 끌려고 하거든요. 현역 탤런트한테 다 끌지 말라 그러고 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자기도 아시겠지만 얘 감정이 워낙 지금 복잡 다단하고 되게 착잡하고 괴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내 인생사를 토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끌 수는 있어요. 감정선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네. 그랬지, 그랬으니까 약간 이거 속삭이듯이 실제로 현역 배우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감정을 넣다 보면 약간 목소리가 그윽해지면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랬어 해서 살짝 끄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게 좀 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은 그냥 마지막 한 글자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윽하게 끄는 거는 피하셔야 돼. 근데 감정이 많이 들어가셨을 때는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그윽하게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남자 배우들도 뛰어난 배우들도 뭐 그랬어, 어쨌어 이렇게 약간 속삭이듯이 이렇게 하긴 해요. 특히 멜로 같은 데서.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끌었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 글자 그 한 글자를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도 쭉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네 글자가 있잖아요. 항상 문장 마지막에 네 글자. 그러니까 그 폭주족처럼요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네 글자는 주족처럼요, 족처럼요가 되잖아요. 처럼요가 되잖아요. 그럼 처럼요. 요 마지막 네 글자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딱 끊느냐. 그게 이제 말에 단정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김혜수 배우도 그렇고 뭐 아니 어느 배우나 마찬가지야. 뭐 남자 배우, 여배우 따질 거 없이 미국 배우들도 이 마지막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튼 마지막 한 글자를 이렇게 감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속삭이시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약간 허스키하게 끄시는 버릇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걸 감정에 넣어서 조금만 줄여주면 돼요. 괜찮아. 그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사고 난지 그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도 그랬고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장이 15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핵심 문장은 3개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씬에 긴 대사가 있으면 2개에서 3개, 2개는 모자라고 3문장 정도가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0만 원 이게 후반부에 참 아주 뭔가 의미가 있는 그쵸? 그게 200만 원 그 가격이 맞나요? 이런 그 의미심장한 핵심어가 마지막에 있다면 앞부분에도 있죠. 달이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사고 났다는 거, 뭐 폭주족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배우가 결정해 줘야 돼요. 무조건. 핵심어는 핵심 문장 결정해 주셔야 돼요.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거 좋네요. 그럼. 예. 그냥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이제 200만 원, 그 3개 정도겠죠. 핵심 문장은. 그러면 그 핵심 문장을 하실 때 정말 뭐 강조해 주는 거죠. 이게 꼭 대사로만 강조 안 해주셔도 돼. 상대를 쳐다본다라든가 고개를 한번 시선을 쳐다보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대사를 쓰지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또 쳐다보는 게 또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말을 좀 더 그윽하고 좀 더 의미심장하게. 자, 이거는 아니 말을 어떻게 의미심장하게 하나요? 그건 진짜 속 느낌으로 말해 주셔야 되겠죠. 꼭 문장에 힘을 주시란 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실수록 좀 웃긴 얘기지만 후기 메소드 연기에 다 가까워지게 되고 어느 세대 어떤 시청자가 보더라도 자기 연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에 힘을 주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게으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러셨다는 거 아니고 말에 힘을 주면 가장 확실하게 해결은 돼요. 정말 편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에만 힘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석규 배우가 하듯이 조승우 배우가 하듯이 말에도 힘주지만 표정과 어떤 마음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3문장을 그러니까 상대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표정 넣으시면 아주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야 지금? 그러니까 보통 15문장, 뭐 10문장이면 2개, 3개. 저는 아예 핵심 문장 처음에 찝고 들어가거든요. 대본을 갖고 오면
어제도 내 대본 갖고 오면 그냥 처음부터 핵심 문장 뭐예요? 3개 찍고 감정 2개, 3개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작하거든요. 아예 그렇게 시작해요 저는. 제 자신이 연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고 기분. 그러니까 내가 왜 그날따라 운전하고 싶었냐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담담하게. 네. 이도저도 안 예, 돼. 그날따라 운전이 하고 싶었어요. 이도 저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because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는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운을 떼다가 되겠죠. 앞부분에. 보통 대사의 독백들은 대부분 앞에 운을 떼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정석이 그 뺑반에서 유준열한테 시비 걸러 올 때도 아유 이거 지나가다 들렸어요. 아니 빵꾸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잘 고치시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 처음부터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에 운을 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것도 전형적인 운을 띄우는 거죠. 우리가 첫 마디에서부터 모든 씬을 아무리 강렬한 드라마라도 처음부터 내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이면 돼요? 이렇게 시작하진 않거든요. 씬이란 거 더더욱 이건 멜로기 때문에 그것만이 대사는 더더욱 멜로니까 훨씬 또 여주인공의 대사니까 잔잔하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독백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오디션 독백 잘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 오늘도 한 명 보는구나. 제가 오디션 독백 보라고 그럴 때 항상 뭘 얘기하냐면 독백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독백이잖아요. 그럼 첫 대사를 세게 가느냐 아니면은 스무스하게 가느냐. 저는 무조건 스무스하게 가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뺑반 대사 할 건데 거기서 뭐 이거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면 뭐 그 박보검 배우가 나온 그 차이나타운에서 해가지고 그 햄버거 패티 아세요? 이런 거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상의 말투와 연기의 말투의 결이 안 보일 정도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게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세게 들어가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 파수꾼 영화에서 뭐 저 박정민 대사 뭘 그만하는데 처음부터 세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덤덤하게. 예, 덤덤하게 하죠. 이거는 진짜 담담하게 해야죠. 더더구나. 왜냐하면 착잡한 마음을 또 털어내는 거고 영화니까 훨씬 부드럽게 해서 사실 한지민 씨가 한지민 배우가 봄밤에서도 보면 한지민 배우의 최대 강점이 감정선도 풍부하고 또 하나는 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세게 하는 걸 자유자재로 해요. 당연한 거죠. 물론 모든 배우들이 스타 배우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잘한 더더구나 영화에서는 스무스하게 갔겠죠. 더더구나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는 담담하다는 게 아니라 담담한 척 말하시면 돼. 왜냐하면 담담하게 말하다로 목표 동사를 해버리면 정말 담담해져서 전체의 톤이 너무 떨어져요. 힘이.